이순자는 올해로 72살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시절 한국은 아직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였죠. 어린 시절 내내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던 시대를 살아온 그녀는 21살의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해 평생을 시댁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남편 없이 지내던 순자는 28평짜리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며 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으니까요. 오늘은 순자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고 주방을 닦던 순자는 식탁 위에 놓인 명품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분홍색 리본이 달린 고급스러운 종이 가방이었죠. 며느리 윤희가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윤희는 출근 준비를 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윤희는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화장은 완벽했으며 말투도 공손했죠.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고맙구나. 순자는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었죠. 3만 원짜리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상품권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쓸게. 네, 어머님이 필요하신 거 사세요. 저희는 출근해야 해서요. 아들 민준도 넥타이를 매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45살의 민준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는 어머니의 생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특별히 준비한 건 없었습니다. 아내가 알아서 했겠거니 생각했던 거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녁에 외식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서 먹으면 되지. 그래요? 그럼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윤희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손을 흔들어 배웅했죠. 문이 닫히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12살 손녀 지민이는 이미 학교에 갔고 순자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상품권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3만 원. 요즘 물가에 3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장을 한 번만 봐도 10만 원은 훌쩍 넘는 세상인데 말이죠. 순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상품권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일 드라마가 한창이었죠. 그때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이번 주말이 친정어머니 칠순이시잖아요. 선물 제가 준비해도 될까요? 그래, 알아서 해라. 네, 감사해요. 그럼 백화점에서 괜찮은 걸로 골라볼게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녀의 머릿속엔 며느리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칠순 선물. 순자는 지난주를 떠올렸습니다. 윤희는 친정어머니 생신 준비를 위해 백화점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한우 세트, 홍삼, 여행 상품권까지 알차게 준비하더군요. 순자도 함께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계산대에서 윤희가 카드를 꺼냈을 때 순자는 무심코 영수증을 보았죠. 280만 원. 그것도 선물 일부였습니다. 여행 상품권은 따로 결제했다고 했으니까요. 합치면 300만 원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순자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엔 3만 원짜리 상품권, 사돈 생신엔 300만 원어치 선물. 100배 차이였죠. 뭐 친정어머니가 더 소중하겠지. 그렇게 애써 생각을 접으려 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순자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한 잔 마셨죠.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약속대로 갈비찜을 해왔습니다.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산 것이었죠. 8만 원짜리였습니다. 가족 넷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녀 지민이가 깡충거리며 순자에게 안겼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그래, 우리 지민이. 잘 먹었니? 네.
오늘 급식 맛없었어요. 집밥이 최고예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순자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순간들이 있으니 버틸 수 있는 거겠죠. 식사가 끝나고 윤희가 주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윤희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아, 어머님. 요즘 주방이 너무 낡지 않으세요? 싱크대도 20년 넘었잖아요. 응? 쓰는 데는 지장 없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바꿔야죠. 요즘 주방 인테리어 정말 예쁜 거 많던데요. 제가 알아볼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싱크대가 낡긴 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서랍도 잘 안 열렸죠. 바꾸면 좋겠다 싶었지만 돈이 걱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들려나? 1,000만 원 정도면 괜찮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집이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죠. 윤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000만 원이나? 그건 너무 비싼데. 요즘 그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자재 쓰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죠. 며느리는 친절했습니다. 말투도 공손했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내 생일엔 3만 원, 사돈 생신엔 300만 원.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몸을 뒤척였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할 겸 잔액도 확인하고 싶었죠.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지난달엔 2천만 원이 넘었는데 말이죠. 그녀는 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출금 800만 원. 언제 이렇게 큰 돈이 나갔을까요?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아니고 보험료도 아니었죠. 그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출금 내역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언제 나간 건지.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 15일에 출금되셨네요. 창구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요? 저 그날 은행 안 왔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록상으론 본인 출금으로 되어 있어서요.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통장과 도장을 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누가 함부로 꺼낼 수 없었죠. 아니, 그래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장도 제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랍 앞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순자는 다른 서랍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죠.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언제 복사한 건지, 누가 왜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더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도장 하나를 더 발견했죠. 자신의 도장과 똑같이 생긴 도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는 2개의 도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도장을 복제한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문득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희는 이 집의 살림을 거의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었지만 윤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도 보고 공과금도 처리했죠. 순자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효심이 깊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윤희는 왜 그렇게 집안일에 깊숙이 관여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순자의 통장을 복사하고 도장까지 복제했을까요? 순자는 다시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 펼쳤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러다 또 다른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적금 해지 700만 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적금을 해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적금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10년 넘게 부어온 돈이었습니다. 만기가 되면 손녀 지민이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거였죠. 이게 대체. 순자는 다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에게 적금 해지 내역을 문의했죠. 고객님, 해당 적금은 지난달 20일에 해지되었습니다.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처리하셨어요. 제가 직접 갔다고요? 저 그날 집에만 있었는데요. 하지만 신분증과 도장 확인이 되어서 처리된 건데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분증, 도장, 모두 복사본과 복제품으로 가능한 일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윤희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내 돈을 썼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통장 사본, 복제된 도장,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출금 내역들. 순자는 분노보다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친딸처럼 여기며 함께 살아왔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뒤에서 자신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고 윤희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는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했죠. 순자는 식탁에 앉아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능숙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죠. 웃는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게. 저 사람이 정말 내 돈을 가져간 걸까? 순자는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만약 오해였다면 어쩌죠? 며느리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만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윤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괜찮아. 많이 드세요. 오늘 된장찌개 맛있게 끓였어요. 윤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확인해봐야 해. 확실하게. 순자는 다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을 샅샅이 뒤져볼 생각이었습니다. 증거가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희와 민준이 출근하고 지민이가 학교에 가자 순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방부터 살펴봤죠. 안방은 민준 부부의 방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윤희의 명품 가방들이 빼곡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는 가방들이었죠.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 그리고 서류들.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출금 내역마다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리모델링, 친정 선물, 가방 구입.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돈을 계획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실수나 충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죠.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죠. 지금은 더 많은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죠.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순자의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순자 이름으로 바꿔놨죠. 당신 명의로 해놔야 나중에 아무 문제 없을 거요. 남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옆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희의 필체였죠. 명의 이전 알아보기, 증여세 계산.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돈뿐만 아니라 집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서랍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메모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명의 이전 알아보기,
증여세 계산. 윤희의 또박또박한 글씨체가 순자의 눈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집까지 가져가려고 했다니. 순자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서기가 힘들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죠. 거실로 나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지. 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엄마 오해 아니에요? 하며 아내 편을 들지 않을까요? 민주는 평생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중간자 역할만 했죠. 갈등을 피하고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접 며느리와 맞서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어머님 오해세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며 능숙하게 빠져나갈 게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순자는 증거를 더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죠. 한 번의 대면으로 모든 걸 끝내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게 조사를 계속하기로요. 다음 날 순자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지점장을 직접 만났죠. 통장 거래 내역을 최근 1년치 전부 출력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곧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걸 받아들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키고 서류를 펼쳤죠.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출금 내역마다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죠. 그러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2,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번에 큰돈이 나간 게 아니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꾸준히 출금되어 있었죠. 그것도 모두 순자가 집에 혼자 있던 시간대였습니다. 순자는 손가락으로 금액을 더해가며 계산했습니다. 2,500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쳤습니다. 무심코 들어갔죠. 중개소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우리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나 싶어서요. 아, 28평형이시죠?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6억에서 6억 5천 사이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억. 순자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20년 전 2억 5천에 샀던 아파트가 지금은 6억이라니.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죠. 혹시 파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순자는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6억이라는 숫자가 떠나지 않았죠. 내 명의야. 내 집이야. 그런데 왜 며느리가 명의 이전을 알아보고 있는 거지? 며칠 뒤 순자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등기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아파트 명의가 저한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명의 이전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 서명이 있어야 하죠. 그럼 제 도장을 누가 복제해서 쓰면요? 그건 불법입니다.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하지만 사전에 방지하려면 인감을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인감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법무사 사무소를 나온 순자는 바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인감 변경 신청을 했고 새로운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은 은행 금고에 맡겨두기로 했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순자는 윤희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고 물었죠. 응, 그냥 산책 좀 하고. 날씨 좋았죠? 저녁은 삼겹살 구이 할게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순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절한 말투가 이제는 거짓말처럼 들렸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았고 윤희가 상을 차렸습니다.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죠.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지민이도 맛있겠다 하며 좋아했죠. 순자만 조용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요. 윤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방 리모델링 견적 받아봤어요. 1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순자는 수저를 멈췄습니다. 1200만 원? 네, 싱크대랑 상부장, 하부장 다 바꾸고 타일도 새로 붙이면 그 정도 들어요. 요즘 자재비가 비싸서요. 그건 너무 비싼데. 어머님 한 번 하면 10년은 쓰잖아요. 제대로 해야죠. 어차피 어머님 집인데 아깝지 않으시잖아요. 민준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주방 좀 낡긴 했어요. 이참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어머니의 의견보다 아내의 편을 들었죠. 12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머님 통장에 돈 있으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좋은 업체 알아볼게요. 윤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한 그릇을 비웠죠.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주방 리모델링, 또 내 돈으로. 며느리는 이미 2,5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또 1,200만 원을 쓰겠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을 꺼냈죠. 통장 거래 내역, 윤희의 메모, 등기부등본. 모든 증거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이었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은 순자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저 돈줄이 되어버린 공간일 뿐이었죠. 혼자 살자. 내 돈으로 내 집에서. 순자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녀 지민이가 생일 선물로 준 노트북이었죠. 처음엔 어떻게 쓰는지 몰랐지만 지민이가 친절하게 가르쳐줘서 이제는 웬만한 건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시니어 전용 주택, 실버타운, 소형 아파트. 여러 키워드로 찾아봤죠.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이 다양하게 나와 있었죠. 순자는 관심 가는 곳들을 메모했습니다. 주소, 가격, 시설 정보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한 곳이 눈에 들어왔죠. 실버빌리지 해든동산. 55세 이상 입주 가능. 전용 15평형. 분양가 2억 5천만 원. 관리비 월 30만 원. 공용식당, 헬스장, 독서실, 의료시설 완비. 사진을 보니 깔끔하고 아담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딱 좋아 보였죠. 순자는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윤희가 어머님 어디 가세요? 하고 물었지만 산책 좀 하고 올게 하고 대답했죠. 실버빌리지 해든동산은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죠. 도착해보니 깔끔한 5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견학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밝게 맞이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둘러보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은 순자를 데리고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1층엔 공용식당과 로비가 있었죠. 2층엔 헬스장과 독서실, 3층부터는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모델하우스도 보여줬습니다. 15평형 원룸 구조였는데 깔끔하고 아늑했죠.
작은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넓은 거실 겸 침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관리비엔 식사도 포함되나요? 네, 하루 3식 제공됩니다. 원하시면 방에서 드실 수도 있고 공용 식당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월 한 번 건강검진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순자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조용히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특별 분양 기간이라 할인된 가격이에요. 원래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순자는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6억에 팔면 이곳을 사고도 3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이면 여생을 충분히 살 수 있었죠. 계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바로 계약하실 수 있어요.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새로 만든 도장도 가져왔죠. 직원은 계약서를 준비했고 순자는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2천만 원입니다. 잔금은 한 달 뒤에 치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약할게요. 순자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죠. 계약금은 통장에서 바로 이체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만 처분하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다시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진지하게 매매 의사를 밝혔죠. 어머님 정말 파실 건가요? 네, 다음 달 안에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물로 내놓을게요. 6억으로 시작해서 협상 가능하게 할까요? 네, 부탁합니다. 순자는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집에 도착하니 윤희가 주방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서자 돌아보며 웃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산책 오래 하셨네요. 응, 날씨가 좋아서. 그나저나 어머님 주방 리모델링 업체 연락 왔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한대요.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허락했나?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난 그런 말 안 했는데. 윤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죠. 어머님, 어차피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게 낫죠.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집을 곧 떠날 텐데 주방 리모델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마음껏 돈을 쓰게 두자. 그러면 나중에 더 후회하겠죠.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윤희가 신나게 말했죠. 여보, 드디어 주방 리모델링 시작해요. 다음 주부터래요. 그래? 잘 됐네. 엄마 괜찮으시죠? 민준이 순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 알아서 해라. 엄마도 좋아하시네. 그동안 불편하셨을 텐데. 민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며느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순자는 아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넌 끝까지 모르겠구나. 내 어머니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그날 밤 순자는 손녀 지민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지민이는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지민아, 할머니. 왜요?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순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민이가 의자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죠. 만약에 말이야 할머니가 이 집을 떠나면 어떨 것 같아? 지민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가요? 왜요? 어디 가시게요? 그냥 만약에 그렇다면. 지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싫은데요. 할머니 안 계시면 누가 저 챙겨줘요? 순자는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너 보고 싶을 거야. 그럼 안 가시면 되잖아요. 응, 그래야지. 순자는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민이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아꼈죠. 이 집에서 유일하게 순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심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관심 있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오늘 저녁에 집 보러 오신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했죠. 저녁 6시쯤 예비 구매자가 도착했습니다. 30대 부부였죠. 집이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네, 오래 살았지만 정성껏 쓴 집이에요. 부부는 집안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모든 공간을 확인했죠. 마음에 드는데요. 가격 조정 가능한가요? 5억 8천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부부가 나간 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이 팔릴 것 같았죠. 그날 밤 윤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누가 왔다 갔어요? 응, 그냥 아는 사람. 아, 그렇구나. 주방 공사는 모레부터 시작한대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래요. 그래.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이상하다는 듯 순자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이틀 뒤 주방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망치질 소리, 드릴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순자는 방 안에 있었지만 귀가 아팠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순자는 거의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에도 가고 공원에도 갔죠. 집에 있기 싫었습니다. 일주일 뒤 공사가 끝났습니다. 주방은 완전히 새로워졌죠. 새하얀 싱크대, 반짝이는 타일, 최신식 가스레인지. 윤희는 흡족한 표정으로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어때요? 예쁘죠? 그래, 예쁘네. 공사비 1,200만 원인데 값어치 하죠? 이제 요리하는 맛이 나겠어요. 순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비웃었죠. 값어치? 곧 이 집 떠날 건데. 그날 저녁 부동산 중개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그 부부가 5억 8천에 계약하겠대요. 계약금은 내일 드린다고 하고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갈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새로운 삶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죠. 오히려 머릿속이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소와의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순자는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방을 챙겼죠. 신분증, 도장, 등기권리증,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윤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어머님, 아침 드세요. 응, 고맙다. 순자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지민이는 방에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만 순자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죠. 어머님, 오늘 어디 가실 일 있으세요? 응, 은행 좀 갔다 와야 해. 은행이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윤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밥을 빨리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순자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도착하니 예비 구매자 부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중개소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순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젊은 부부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럼 계약 시작하겠습니다. 중개소 사장이 계약서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매가 5억 8천만 원,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4억 3천만 원. 잔금은 한 달 뒤에 치르기로 했죠. 혹시 급하게 이사 가셔야 하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부부 중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한 달 뒤면 충분해요.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명하고 도장 찍고 계약금을 받았죠. 통장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되는 걸 확인한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부부가 나가고 중개소 사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매수자 만나셨어요. 대출도 문제없고 성실한 분들이에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순자는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따뜻한 5월의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뿐이야.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계획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한참을 고민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달 뒤 잔금을 받는 날까지 비밀로 하자.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자. 마음을 정한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죠. 윤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은행 다녀오셨어요? 응. 별일 없으셨죠? 응, 그냥 잔액 확인하고 왔어.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침대에 앉아 계약서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잘한 거겠지. 순자는 계약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실버빌리지 헤든 동산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자신이 곧 살게 될 집 사진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햇살이 쏟아지는 모습, 공용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식사하는 모습, 조용히 책을 읽고 산책하는 모습, 평화로울 거야. 그날 저녁부터 순자는 조금씩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렸죠.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분류했습니다. 지민이가 방에 들어왔을 때 순자는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응, 옷장 정리 좀 하려고. 이거 버리시게요? 아깝네요. 지민이는 순자가 버리려던 스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자가 젊었을 때 즐겨 매던 스카프였죠. 지민이가 갖고 싶으면 가져. 진짜요? 감사합니다. 지민이는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며 좋아했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죠. 지민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만약에 할머니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어떨 것 같아? 지민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이사 가시게요? 그냥 만약에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요. 지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없으면 외로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괜찮아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넌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도 가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한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니요. 지민이도 그걸 알았구나. 네.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지민이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도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죠. 고마워, 우리 지민이. 그날 밤 순자는 손녀와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지민이는 정말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관계를 읽어낼 줄 알았죠. 지민이를 두고 가는 게 제일 마음 아프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돕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엔 손녀와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윤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이 친정어머니 칠순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어머님도 참석하시겠죠?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나는 그날 약속이 있을 것 같은데. 약속이요? 무슨 약속인데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
윤희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친구요? 어머님, 친정어머니 칠순인데 빠지시면 안 되죠. 내가 꼭 있어야 해. 당연하죠. 사돈 어른이신데.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날이 오기 전에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 다가왔죠. 순자는 긴장했지만 침착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잔금을 치르는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가족들도 평소와 다름없었죠.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고 윤희는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민준이 집을 나갔습니다. 지민이도 학교에 갔죠. 집엔 순자와 윤희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나갔다 올게요.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 다녀와라. 윤희가 나가자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잔금을 받았습니다. 4억 3천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죠. 순자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행에 들러 실버빌리지 헤든 동산 잔금 2억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네, 잔금 확인했습니다. 언제 입주하시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열쇠는 그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이사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오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본격적으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박스를 꺼내놓고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죠. 오후 4시쯤 윤희가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놓인 박스들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짐 싸는 거지. 짐을요? 왜요? 순자는 윤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사 가려고. 이사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침착하게 설명했죠. 이 집 팔았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 갈 거야.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을 파셨다고요? 응. 5억 8천만 원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왜 말해야 해? 내 집인데. 윤희는 당황한 채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짐을 쌌죠. 어머님, 농담이시죠? 진짜로 집을 파실 리가 없잖아요. 농담 아니야. 계약서도 있어.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윤희에게 내밀었죠.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럼 가짜겠어? 윤희는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 계약서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어머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순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못?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저는 진심으로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알려줄까? 지난 1년 동안 넌 내 통장에서 2,500만 원을 가져갔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야. 윤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적금까지 해지했지. 700만 원짜리. 손녀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거.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순자는 비웃었습니다. 내 친정어머니 생신 선물로 300만 원 쓸 땐 가족이고 내 생일엔 3만 원짜리 상품권 줄 땐 뭐야? 윤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 넌 내 도장까지 복제했어. 통장 사본도 만들고. 그게 가족이 할 짓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윤희는 울먹이기 시작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난 이제 이 집 떠날 거야. 윤희는 무릎을 꿇고 순자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윤희를 외면했습니다. 비켜. 짐 싸야 해. 어머님.
윤희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죠. 저녁 무렵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울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님이 집을 팔았대. 민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순자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죠. 내가 들은 대로야. 난 이 집 팔았어.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갈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대로의 뜻이야. 이제 난 혼자 살 거야. 민주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갑자기라고. 난 1년 넘게 당하고 있었어. 내 아내가 내 돈을 몰래 빼돌리는 걸 말이야. 민주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여보, 그게 사실이야? 윤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죠. 엄마, 그래도 집을 팔다니요.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해? 내가 심해? 순자는 웃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도장을 복제하고 통장을 몰래 쓴 건 안 심해? 그건 잘못이죠. 하지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가족?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었으면 묻고 써야지. 가족이니까 마음대로 쓴 거 아니야?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너도 책임 있어, 민준아. 넌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엄마보다 아내 편만 들었지. 엄마, 이제 난 지쳤어. 이 집에서 너희들과 함께 사는 게. 그러니까 날 보내줘.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엔 민준과 윤희만 남았죠.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죠. 지민이만 방에서 나와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죠. 할머니, 진짜 이사 가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야.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지민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지민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내가 보고 싶을 거야. 그래도 지민이는 언제든 할머니 새 집에 놀러 올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당연하지. 지민이는 울먹였습니다. 순자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울지 마. 할머니는 멀리 가는 게 아니야. 같은 동네에 있을 거야. 네.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가는 게 제일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죠. 아침 7시에 순자는 일어나 짐을 마저 챙겼습니다. 8시 정각 이사업체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을 싣기 시작했죠.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10개와 작은 가구 몇 개뿐이었죠. 민준과 윤희는 멀찍이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민이만 할머니 옆에 붙어 있었죠. 할머니, 꼭 연락하세요. 그래, 꼭 할게. 짐을 다 싣고 순자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족들을 바라봤죠. 민주는 복잡한 표정이었고 윤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손을 흔들었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실버빌리지 헤든 동산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트럭이 건물 앞에 멈춰 섰고 순자는 천천히 내렸죠. 5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어머님, 이사 오신 거 환영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밝게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고맙습니다. 3층 305호실이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은 순자를 앞장서서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했습니다. 이사 짐꾼들이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죠.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흰색 벽지에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죠. 305호실 앞에 도착하자 직원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편안히 지내세요. 문을 열자 깔끔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15평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 겸 침실, 작은 주방, 화장실.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좋네요. 순자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까 살던 28평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순자를 이용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사 짐꾼들이 박스를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모든 짐이 들어왔죠. 순자는 짐꾼들에게 수고비를 건네고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박스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식기, 이불.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으며 집을 꾸며갔죠. 오후 4시쯤 되자 대충 정리가 끝났습니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 있었죠. 어머님, 저녁 식사 시간 안내드리러 왔어요. 1층 공용식당에서 6시부터 8시까지 식사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거예요. 직원이 가고 순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30분. 저녁 먹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씻고 옷을 갈아입은 순자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용식당은 생각보다 넓었죠. 20개쯤 되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벌써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식당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 이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앉으세요.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에 제육볶음이에요. 순자는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따뜻한 밥과 반찬이 나왔죠.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네, 오늘 이사 왔습니다. 아이고, 반갑네요. 저는 최영자라고 해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영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좋아요. 조용하고 편하고 밥도 잘 나오고. 혼자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아들네 집에서 살다가 나왔거든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처지인 것 같았죠.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불편한 게 많죠. 맞아요. 눈치 보이고 간섭도 심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해요. 영자의 말에 순자는 공감이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실버빌리지 생활에 대한 조언도 들었습니다. 아침엔 산책하는 분들이 많아요. 뒤쪽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저도 매일 아침 6시에 나가요. 그래요? 저도 산책 좋아하는데. 그럼 내일 아침 같이 가실래요? 네, 좋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가볍게 샤워를 했습니다. 욕실도 깨끗했고 온수도 잘 나왔죠.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낯선 곳이었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보고 싶어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도착했어. 할머니도 보고 싶네. 주말에 놀러와. 네, 꼭 갈게요.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날씨가 좋았습니다. 간단히 세수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영자가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원래 아침형 인간이에요. 둘은 함께 건물 뒤쪽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지만 나무가 우거지고 산책로가 잘 되어 있었죠. 몇몇 어르신들이 벌써 걷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걸으면 건강에 좋아요. 그러게요. 공기도 좋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자는 말이 많은 편이었죠. 실버빌리지 사람들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4층에 사시는 김 선생님은 전직 교사세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죠. 그리고 2층 박 할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가끔 주민들 모아서 요리 교실도 하신대요. 다들 재능이 있으시네요.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한 분야씩 전문가들이에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 메뉴는 미역국과 생선구이였죠. 집에서 먹던 것만큼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방으로 돌아와 청소를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았죠. 오후엔 헬스장에 가봤습니다. 2층 헬스장은 규모는 작았지만 필요한 운동기구는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러닝머신, 자전거, 웨이트 기구들. 몇몇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계셨죠. 처음 오셨어요? 트레이너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친절해 보였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 짜드릴까요? 체력 테스트부터 해보시죠. 순자는 체력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건강했죠. 트레이너는 순자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짜줬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주 5회 정도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러닝머신에 올라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삶도 나쁘지 않네. 1시간쯤 운동하고 샤워를 한 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죠.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새 집은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난 이제 여기서 살 거야. 편하고 좋더라. 그래도 엄마, 넌 내 가정이나 잘 챙겨.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민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지민이는 주말에 보러 온대. 넌 걱정하지 마. 알겠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저녁이 되어 다시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불고기였죠. 어제 만났던 영자가 손짓했습니다. 순자 씨, 여기 앉으세요. 순자는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엔 다른 어르신 두 분도 계셨죠. 소개할게요. 여기는 4층에 사시는 김덕수 선생님이고 이분은 2층의 박순희 할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덕수는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였고 박순희는 평생 식당을 운영했다고 했죠. 여기 오시기 전엔 뭐 하셨어요? 박순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부였어요. 평생 집안일만 하며 살았죠. 그것도 훌륭한 일이죠.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김덕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순자 씨는 왜 여기 오시게 됐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죠.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요. 며느리가 제 돈을 몰래 써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비슷했어요. 며느리랑 맨날 싸웠거든요. 차라리 나오는 게 낫더라고요.
박순이가 공감했습니다. 자식들과 사는 게 쉽지 않죠. 세대 차이도 있고. 김떡수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고 서로 이해하니까요. 영자의 말에 순자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로비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다음 주 목요일에 주민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다 같이 모여서 생일 축하도 하고 이벤트도 해요. 그래요? 재미있겠네요. 네, 꼭 오세요. 친해지는 좋은 기회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의 생활이 점점 기대되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실버빌리지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마다 영자와 산책하고 오후엔 운동하거나 독서실에서 책을 읽었죠. 저녁엔 다른 주민들과 어울려 식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손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할머니. 아이고, 우리 지민이. 어서 와. 지민이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순자도 손녀를 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집이 어때? 와, 깨끗하다. 할머니, 여기 좋으시겠어요? 그래, 조용하고 편해. 지민이는 방 안을 구경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할머니,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여기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거든. 친구도 사귀었어. 다행이다. 저 걱정했어요. 순자는 지민이와 함께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공용 공간을 보여주고 공원도 산책했죠.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 요즘 맨날 싸워요. 지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네. 엄마가 할머니 돈 쓴 것 때문에. 아빠가 화났대요.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화냈다니 다행이면서도 씁쓸했죠. 지민이는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만 행복하시면 돼요. 순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넌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둘게.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순자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죠. 오후 5시쯤 지민이는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죠.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녀를 보내는 게 아쉬웠지만 다음에 또 볼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죠.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죠.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순자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의 결단.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영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순자 씨, 내일 아침 산책 나가실 거죠? 날씨 좋대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나갈게요. 내일 봐요.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라디오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삶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선택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순자는 라디오를 끄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주방이었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죠.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진짜로. 밥솥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만 원짜리 생일 선물을 받던 날은 지나갔습니다. 2,500만 원을 빼돌린 며느리에게 분노하던 날도 지나갔죠. 이제는 자신을 위한 밥을 짓는 날입니다. 순자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혼자였지만 정성스럽게요.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죠. 잘 먹겠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의 속도로 먹는 밥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작은 싱크대였지만 깨끗했죠. 정리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드라마가 한창이었죠. 순자는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준이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지민이 잘 갔다 왔어요? 응, 잘 갔다 왔어. 엄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마음 돌릴 방법 없을까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지금 행복해. 여기 생활도 좋고 친구들도 생겼어.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엄마, 너도 내 가정 잘 꾸려나가.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전화를 끄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건물 밖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남을 위해 살았죠.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렇게 자신을 지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죠.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네.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자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순자 씨,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죠.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오늘도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의 계획. 소소하지만 즐거운 대화였죠. 산책을 마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콩나물국과 계란찜이었죠. 순자 씨, 여기 앉으세요. 박순희가 손짓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죠. 따뜻한 국물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오후에 독서실 가서 책 좀 읽으려고요. 저도 갈게요. 같이 가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나갔습니다. 2층 독서실로 향했죠. 영자도 함께였습니다. 독서실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죠. 소설, 수필, 역사책. 순자는 한참을 둘러보다 수필집 한 권을 골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죠. 책장을 넘기며 읽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순자 씨, 차 한잔 할래요? 영자가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덮었죠. 두 사람은 1층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죠. 순자는 아메리카노를, 영자는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커피 맛있어요. 그러게요. 가격도 착하고.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공원이 보였죠. 몇몇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결혼 생활 어떠셨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죠. 그냥 평범했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집안일엔 관심이 없었고요. 전 평생 시댁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죠. 힘드셨겠어요.
그땐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자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내 인생은 없더라고요.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지, 나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군요. 네. 이제라도 내 삶을 살고 싶어서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래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위로했죠.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김덕수 선생님도 같은 테이블에 앉았죠. 순자 씨, 실버빌리지 생활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편하고요. 다행이네요. 처음엔 다들 적응하기 힘들어 하시는데 순자 씨는 금방 적응하신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며 넷은 다음 주 목요일 주민 모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달 생신 맞으신 분이 5분이래요. 케이크도 준비하고 노래방 기계도 설치한대요.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재미있겠네요. 네, 매달 하는 건데 분위기 정말 좋아요. 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순자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일이 생긴 것 같았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8시쯤 되자 하나둘 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순자 씨, 내일 아침에 봐요. 네, 내일 봐요. 순자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죠.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지민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잘 주무세요. 사랑해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민이도 잘 자. 할머니도 사랑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행복하네. 단순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죠. 아무도 순자를 이용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저녁 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1층 강당에 주민들이 모였죠. 30명쯤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회를 받습니다. 이번 달 생신 맞으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나오세요. 5명의 어르신들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순자도 함께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새로 입주하신 분을 소개할게요. 이순자 씨 나오세요. 순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나가니 박수가 터졌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이번 달에 입주했고요.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기분이 좋았죠. 모임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었습니다. 노래방 기계가 켜지고 누군가 마이크를 잡았죠. 제가 한 곡 할게요. 김덕수 선생님이었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고 선생님은 능숙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죠. 순자 씨도 한 곡 하세요. 영자가 권했습니다. 순자는 손을 내저었지만 결국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가요를 선택했습니다.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였죠. 음악이 시작되고 순자는 조심스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순자는 자유로웠죠. 주민들도 함께 손뼉을 치며 호응해줬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잘하시네요. 목소리 좋으세요. 칭찬을 듣는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몰랐죠. 모임은 밤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순자는 이 공간이, 이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침대에 누워 오늘을 되돌아봤습니다. 생일 축하를 받은 어르신들의 밝은 얼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웃던 순간들. 모두가 소중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랐던 삶이야. 순자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민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큰 봉지를 들고 왔죠. 할머니, 제가 쿠키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민이가 만들었어? 네. 가사 시간에 만든 거예요. 할머니 드시라고요. 순자는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트 모양 쿠키가 예쁘게 담겨 있었죠. 고마워, 지민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쿠키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었죠.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요즘 조용해졌어요. 그래? 네. 아빠가 엄마한테 계속 혼냈대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순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이는 괜찮지? 네,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집이 조용해져서 좋아요.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지민아. 할머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졌네.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지민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손녀가 기특했죠. 지민이는 정말 똑똑하구나.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응?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거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지민이는 분명 그렇게 될 거야. 할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고마워, 지민아. 할머니한테 힘이 되어줘서. 오후 내내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죠. 저녁이 되어 지민이는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했죠.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네, 사랑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지민이가 가져온 쿠키를 하나 더 꺼내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손녀의 사랑이 느껴졌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순자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참 예쁘네. 이런 여유를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예전엔 늘 바빴죠. 집안일, 손녀 돌보기, 며느리 눈치 보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 모두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죠. 행복하다. 순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실버빌리지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영자와 산책하고 오후엔 운동하거나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냈죠. 저녁엔 주민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박순이의 요리 교실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떡볶이 만들기였죠. 떡볶이는 간이 중요해요. 고춧가루는 조금씩 넣으면서 맛을 봐야 해요. 박순이가 설명하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순자를 비롯한 5명의 주민들이 따라했죠. 순자 씨, 그거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매울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물 좀 더 넣으면 돼요. 다 같이 웃으며 요리를 했습니다. 떡볶이가 완성되고 함께 나눠 먹었죠. 맛있었습니다. 다음 주엔 잡채 만들기 할 거예요. 꼭 오세요. 네, 올게요. 순자는 요리 교실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았고 다른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았죠. 저녁 시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 다음 주가 어버이날이잖아요. 저희가 찾아가도 될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굳이 안 와도 돼. 그래도 카네이션이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알았어. 그럼 토요일 오후에 와.
네, 엄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죠. 하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민준과 윤희가 찾아왔습니다. 지민이도 함께였죠. 엄마. 민준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들어와. 순자는 그들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민준은 카네이션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고맙다. 순자는 화분을 받아 창가에 놓았습니다. 빨간 카네이션이 예뻤죠. 앉아.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이는 학교 잘 다니고 있지? 네, 할머니. 이번 중간고사 잘 봤어요. 그래, 잘했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죠.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난 너희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함께 살고 싶진 않아. 엄마, 여기서의 생활이 좋아. 편하고 자유로워.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윤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야.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구나.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도 엄마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요. 지민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하고요. 그래, 그러자.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순자는 카페테리아에서 차를 사다 대접했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여기 생활은 어때요? 좋아. 친구들도 생겼고 할 일도 많아. 다행이네요. 1시간쯤 지나 민준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로비까지 배웅했죠. 엄마, 건강하세요. 너희도. 그들이 떠나고 순자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놓인 카네이션을 바라봤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이제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자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자식들 만났어요? 네, 아들이 다녀갔어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영자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앞만 보고 가세요. 네, 그럴게요.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덕수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들 웃었죠.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봤죠. 아들과 며느리를 만난 것, 그들과 작별한 것. 쉽지 않은 하루였지만 잘 견뎠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이야.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5월에서 6월로, 6월에서 7월로. 순자는 실버빌리지에서 석 달째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산책, 오후 운동, 저녁 식사.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죠. 지민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죠. 순자도 손녀와의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영자, 김떡수, 박순희와 함께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넷은 단골이 되어 있었죠. 순자 씨, 여기 온 지 벌써 석 달이 됐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완전히 적응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가 제 집 같아요. 넷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뉴스, 드라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편안한 대화였죠. 다음 달에 주민 나들이 간다는데 순자 씨도 가실 거죠? 나들이요? 네, 매년 여름에 한 번씩 가요. 이번엔 바다로 간대요. 바다라니 좋네요. 순자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바다를 본 지도 오래되었죠. 나들이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출발했죠. 25명의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동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졌죠. 파도 소리가 시원했습니다. 와, 바다다. 주민들은 즐거워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조개도 주었죠. 순자는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시원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여유롭게 바다를 봤던가. 순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하기 전 친구들과 왔던 바다, 신혼여행으로 갔던 바다. 모두 까마득한 옛일이었죠. 그 후로는 늘 바빴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시댁을 모시고 살림을 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바다를 보며 바람을 맞으며 자유를 느끼고 있었죠. 순자 씨 사진 찍어요. 영자가 손짓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친구들 옆에 섰죠. 넷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점심은 해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물회와 해물탕이 맛있었죠. 주민들은 즐겁게 식사하며 웃었습니다. 오후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소나무 숲길이 아름다웠죠. 순자는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모두 피곤했지만 행복했죠.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러게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가을엔 단풍 구경 간대요. 주민들은 기대에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도 미소 지었죠. 실버빌리지에 도착해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핸드폰에 지민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바다 갔다 오셨죠? 재미있으셨어요? 순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정말 좋았어. 바다도 예쁘고 친구들이랑 즐거웠어. 사진 보내줄게. 바다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곧 지민이에게서 답장이 왔죠. 와, 할머니 표정 정말 밝으세요. 행복해 보여요. 순자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래, 나 지금 행복해.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72살. 새로운 시작을 한 나이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였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였죠.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3만 원의 생일은 끝났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선물하는 날들이야. 순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좋은 날이 될 거였죠.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고 순자는 실버빌리지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독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요즘 아들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통화했죠. 예전처럼 얽매이지 않는 적당한 거리의 관계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다음 주가 엄마 생신이잖아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잊고 있었죠. 아, 그렇네. 저희가 찾아가서 저녁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안 와도 돼. 여기 친구들이랑 조촐하게 지낼 거야. 그래도 엄마. 괜찮아. 너희는 지민이나 잘 챙겨줘. 그게 엄마한테 더 큰 선물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선물이라도 보내도 될까요? 그것도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 엄마 사랑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나도 너 사랑해, 민준아. 너는 좋은 아들이야. 다만 엄마는 이제 엄마의 길을 가야 해. 네, 엄마. 이해해요. 전화를 끄는 순자는 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후회는 없었죠.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제 생일이에요. 어머, 그래요? 축하해요. 몇 살이 되시는데요? 73이요.
아직 젊으시네요. 우리 같이 생일 파티해요. 여기 주민들 초대해서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제가 준비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 같았죠. 일주일 후 순자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 1층 강당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20여 명이 참석했죠. 테이블 위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가 73개나 꽂히진 않았지만 큰 숫자 7과 3이 초로 세워져 있었죠. 자, 이제 생일 축하 노래 부를게요. 영자의 신호에 맞춰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순자 씨의 생일 축하합니다.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년 생일엔 3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었죠. 그것도 며느리의 형식적인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소원 빌고 초 불어요. 순자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 계속되기를. 그리고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순자 씨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사람들이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죠.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영자가 준비한 선물을 받았죠. 예쁜 스카프였습니다. 와, 고마워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순자는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잘 어울렸죠. 파티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케이크를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계속 웃었죠. 순자 씨, 올해는 특별한 생일이네요. 김떡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생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날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티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새 스카프를 두른 자신의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소파에 앉아 오늘을 되돌아봤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 따뜻한 케이크, 예쁜 선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작년에 받았던 3만 원짜리 상품권보다 1000배, 10,000배 더 가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지민아. 할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행복해 보여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하나 말해줄게. 네. 사람은 어느 나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야.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게요. 그래, 우리 지민이는 분명 그럴 거야. 통화를 마치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73.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구나.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죠.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실망하고 집을 떠나야 했던 그 모든 아픔.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좋을 거였죠. 왜냐하면 이제 순자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으니까요. 3만 원의 생일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3억 원으로도 살 수 없는 진심과 평화가 가득한 날들이었죠.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그리고 이 인생은 아름다워.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순자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고 매일 저녁 잠들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72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딱 맞는 시기였는지도 몰랐죠.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선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였죠. 실버빌리지에서의 평화로운 나날들, 손녀와의 소중한 시간들,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들. 모두가 순자의 새로운 인생을 채워갈 것이었습니다. 3만 원의 생일이 끝나고 진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죠.